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도 집값 폭등 원인을 모르는 정부,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19년 11월에 대통령의 한마디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마디는 뭐냐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거듭을 했고 2019년 그러니까 정부가 시작되고 임기를 한 절반 정도 지났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 토론장에 나와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만 해도 한번 또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사실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처음으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책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다가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는데 또 이제 뭐 이런 부동산 이야기하고 또 현재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예. 뭐 사실 완전히 좌, 완전히 우, 뭐 이런 분들은 뭐 어떤 경우에라도 본인 진영에서 나오는 분들을 응원하지만 국민 중에 한 30-40%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라고 하죠. 스윙 보터. 제가 대표적인 스윙 보터인데 사실은 뭐 그런 스윙 보터지만 현 정부가 들어설 때 사실은 저도 현 대통령을 찍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뭔가 이런 거에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집안에서 그런 얘기할 자격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현 정부의 처음에 어떤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 주도 성장 그것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홍장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6개월 임기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현 정부의 6개월 임기를 남겨놓고 이제야 부작용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또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계신데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이 많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발 물러나서 소득주도 성장이 좀 안 좋은 부작용이 있었던 거를 시인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이제 와서 이제 4년 6개월 동안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얘기하니까 아마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데 꼭 이 말을 덧붙였어요. 현재 이제 KDI 원장이신데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3040 일자리의 감소는 불가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비방정이라고 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좀 시인한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이러고 그냥 말았으면 되는데 꼭 뒤에 사족을 붙이는 게 근데 누가 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얘기는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이 경제정책, 다시 말해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그건 뭐 좌든 우든 경제 정책을 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인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살피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정말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순발력 있는 정책 전환이 오히려 시장에는 정책적인 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반복이 되어 왔는데 얼마 전에 그 대정부 질문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 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끈하면서 현재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경제가 추락하고 폭망하는데 왜 집값이 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는 지금 매우 좋다. 그리고 경제가 좋은데 경제가 나쁘면 집값이 오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집값 폭등의 가장 근원에 있는 것은 돈이 투자할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워낙 성장률이 어렵고 실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안전자산인 집으로만 향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좋았던 경제에 후행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경기의 실물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돈이 기형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쏠리면서 올라간 집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상승은 사실 가장 큰 그 기저에는 경제 폭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원이 그렇게 이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이 국가 주도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성장률이라든지 뭐 일부 대기업들이 뭐 수출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야기할 건데 실제의 중산층 또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무시하고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아직도 집값 폭등의 원인을 모르는 정부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집값 폭등 왜 일어났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작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되는 수요 억제 정책,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의 규제 정책 때문에 그 반작용의 상태로 집값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빌려 쓰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의 균형이죠.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시장의 균형인데 자, 매매에도 줄 서 있는 사람, 전세에도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수요 억제를 부르짖는 나머지 결국 여기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기 와서 줄을 서는 반작용이 발생을 했다. 집 사지 말라고 하니까 뭔가 불안감을 느낀 대부분의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조차들도 다 사겠다고 달려들면서 수요가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 억제의 반작용으로 수요 폭발이 생긴 거. 수요 폭발이 생기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수요 폭발이 공급 부족을 만들게 됐다. 상대적인 공급 부족이죠. 자,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해서 고점을 찍는 이유, 더욱더 매수세가 강해졌던 이유는 뭐냐? 공급 부족? 왜 공급이 부족하게 됐죠? 결국 신규 공급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매도 공급마저도 시장에서 매물이 잠기도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정책의 일변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몰라요. 현재 정부가. 그러니까 현재 정부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정책을 냈습니다. 20몇 번째죠. 뭐 셀 수도 없는 규제 정책을 내고 시장의 공급 기능보다는 수요를 폭발시키는 것. 이 수요가 왜 폭발하게 됐느냐? 시장이 불안해지고 이러다간 집을 못 사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영끌이 왜 생겼습니까? 영끌이 현 정부 들어와서 생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아직까지 살 필요가 없는 사람 수요층조차도 다 시장에 뛰어들어서 사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 지금의 원인인데 계속해서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그 후보들 뭐 여든 야든 보면 다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실제로 수요가 폭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공급이 필요 없거든요. 쓸데없는 자원 낭비하지 마시고 정책부터 좀 바꾸시기를 좀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100만 가구 200만 가구 지으면 그 엄청난 자원 낭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수요의 폭발을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제 정책에 대한 철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2015년 이후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안전자산인 아파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정말 좋아지고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아파트에 담궈놓지 않더라도 비즈니스나 어떤 사업에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실물 경기가 이렇게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의 순발력을 발휘하는 순발력을 발휘하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을 수렴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정부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